네, 지금부터 제23회 한국 IP 업센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점을 해결하면 나의 경쟁력이 된다는 주제로 발제를 잘 진행을 하고요. 또 조별 토론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불편한 점 상당히 우리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 그 불편한 점만 없다고 그러면은 난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우리 법 체계가 있는데 그 법 체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자 하는 사고를 못해.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살펴볼 거는 불편한 점이 내가 생각하는 그 불편한 점이 해결을 하면은 나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돌 중에 가운데 옥돌이 있습니다. 옥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업을 하고 있고 내 사업 영역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면은 나의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지만 뭔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어떤 고객, 우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고객이 있는데요. 그 고객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남다른 것을 잘 다듬으면은 훌륭한 어떤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럼 더 확대를 하면은 그것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좀 불편한 점을 생각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겪는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많은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특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사업하는 거하고 특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제조업도 아니고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것도 아닌데 과연 우리하고 특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특허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그러면은 매출이 일어나나요? 물어봤더니 매출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매출이 또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특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특허 일을 한 바에 의하면은 매출이 일어나는 곳, 사업이 하는 곳에는 반드시 특허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자님들, 대표님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마 하시는 일들은 다 달라요. 지금 그 일들 중에서 특허 요소를 뭐를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것이 특허 요소가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거는 단순히 특허 요소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거는 불편한 점이었어요. 불편한 점이었고 고객에 또한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특허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특허를 낼까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보통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특허 출원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해왔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불편한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별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측이 되는 불편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불편한 점은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롯되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서버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서버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딩 속도가 늦다든가 아니면 데이터가 폭주할 때 그것을 커버할 수 없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서비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나 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요소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점들,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고 우리 사업이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 사업 똑같은 유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우리와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는 특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버하고 단말기하고 통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통신 속도가 늦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그 통신 속도를 빠르게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고 있죠? 그럼 사장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통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안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자꾸 하부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 얘기를 주고 받다 보면 대표님이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가면 이 부분에는 뭔가 특화된 거니까 특허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찾아진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연결하면은 그것이 좋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특허 출원했을 경우는 또한 등록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를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그 특허를 받는 어떤 목표가 우리가 이 특허를 획득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독점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를 원해.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특허 획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내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보호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구현해서 일단 했으니까 특허를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특허 출원해야 되겠어. 그래서 특허 사무소를 가거나 변리사를 찾아가면은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한 기구나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기술이 있었는지.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특허라는 거는 이미 등록된 기술을 내가 사용할 때는 그 사람한테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업적으로. 좋아. 그러면은 저 기술은 우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로열티를 주고서 저 기술을 사용하겠어 하면은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로열티 주기에는 돈이 부족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술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다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그걸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출원의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특허를 등록받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 모델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이 있는지 더 좋은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쓸 것인지 다른 우회하게 변화를 할 것인지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좋은 내실을 담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허 출원이라는 건 해요. 특허 출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용들을 기재를 해서 전자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하게 되면은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그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줄 건지 말 건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심사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봐요. 뭐냐면은 기존에 똑같은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보고 만약에 똑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똑같은 게 없다 할지라도 몇 개의 기술을 합쳐서 이 기술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안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등록을 주고 만약에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똑같은 건 없었는데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 이유를 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의 나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고 동종 업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업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은 과연 다른 고객들이 대표님한테 일을 맡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과연 저 사람한테 일을 맡게 됐지? 그럼 그때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비스가 월등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내 돈을 주고선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까 이제 특허 심사하는 과정으로 그러면 특허 심사하는 과정에서 등록하지 못할 거절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는데 당신이 출원하는 기술이 기존에 있던 일본에 출원되었던 어떠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무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기존에 발명되었던 일본 기술과 미국 기술과 어떤 부분이 다릅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진짜 그 기술들과 내 기술이 달라진다면은 그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그 일본 기술이나 미국 기술이나 다른 점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기술보다 이러한 기술 부분이 좋기 때문에 더 월등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특허를 등록받을 때도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다릅니다. 나는 우리 특허 발명은
저 기술과 이렇게 달라요라고 주장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얘네보다 이런 부분이 나아요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사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똑같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 서비스는요 동종 업계 이런 사람들보다 이러한 부분이 더 좋아요. 더 수율이 뛰어나고 뭐뭐가 좋아요.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는 그냥 원오브 댐인 거예요. 여러 업체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뭐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얘들과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뭐라고 하죠? 우월한 주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나음이 아닌 어떤 다름의 메커니즘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고객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대표님의 사업을 보고 대표님의 사업을 보고 대표님의 사업을 보는 겁니다. 내가 쫙 봤더니 내가 볼 때는 남다른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이 업체나 맡기는 거나 이 업체나 맡기는 거나 이 대표님한테 맡기는 거나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더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을 맡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친분에 의해서 일을 맡기고 싶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도 뭔가 다른 게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일을 맡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는 내가 남다른 게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럼 내가 그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남다른 게 뭐가 있지? 한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묻진 않겠지만 내가 남다른 게 대표님이 동종업계 사람들하고 남다른 게 뭐가 있을까? 대표님이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남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찾기가 힘듭니다. 내가 과연 내가 뭐가 다른 사람과 남다르지? 근데 그 방법으로서 하나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지금 분명히 어떤 분인가는 대표님한테 돈을 주고선 대표님의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대표님의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를 이용하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불편함이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도 분명히 어떠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사업을 분명히 서비스를 이용할 겁니다.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 사장님은 그분은 어떠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의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지? 나는 그분한테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길래 나는 어떻게 그분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길래 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있지? 거기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지 않는 고객들한테 내가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의 장점을 찾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시점, 오늘 시점에서 나한테 돈을 주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요. 나는 그 불편함 중에 어떤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데 탁월해 라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은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만약 기술적인 요소라고 하면 그 기술적인 요소를 가지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대표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특허 출원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는 다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와 단말기 간에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 꾸미면은 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거예요.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 내가 사업하는 이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거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요? 어떻게 운영하면 돈이 될까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가 토론할 겁니다. 30분 동안 같이 토론을 할 건데 같이 한번 질문 1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불편한 점이나 필요를 가진 고객이 우리 회사를 이용하고 있나요? 자, 어떠한 불편한 점이나 필요를 가진 고객이 우리 회사를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나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다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떠한 불편점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하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객의 불편한 점이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남다르게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사항들이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고객의 불편한 점이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남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와 동종 업계의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남다르게 내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술적인 사항,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테크니컬한 건 아니지만은 무형적으로라도 그런 서비스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같이 나눌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이용하는 고객이 이런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부분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적용하지 않는 어떤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공해서 아니면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어라고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누시면은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나누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되게 인사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분 동안 토론을 하면서 한 분당 3분씩 돌아갈 거예요. 우리가 타이머를 재고 3분씩 대화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